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오후 1시 15분입니다. 요사이 난데없이 나경원 때리기라고 그럴까요? 나경원 집단 폭행적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좌파나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또는 이 자칭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 하는 그것을 유일한 이유로 삼아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참 지켜보면 몇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한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근데 48명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 왜곡도 많고, 어떤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무능한 리더로 묘사하는가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어디 문재명 세력처럼 막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판에 새롭게 끼어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씨입니다.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면서 나 전 의원의 그러니까 경선 불출마를 촉구하는 듯 하더니, 들리는 말로는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이른바 신당동 빌딩 문제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중구 상가 건물 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은 1,600만 원이라면서 상가 건물 매입가는 54억 7,500만 원, 매도가는 59억 5천만 원, 약 5억 원가량의 차익이 남았지만은 취등록세, 양도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하면은 순차익은 1,600만 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투기 의혹이냐? 문재인 정권이 제일 미워하던 나 전 의원에게 위법, 기타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두었겠나? 라는 항변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제안한 사실이 1월 5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이를 낳으면은 대출을 탕감해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친다.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내어 따라가다가 나라가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 없는 포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윤 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보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맹비판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경고를 세게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은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친다는 표현을 이게 동료에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설친다는 표현, 이런 건 좀 조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나경원보다 먼저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맞수 토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15년간 225조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꼴찌다 라면서 직접 지원 제도로 바꿔보려고 한다. 헝가리는, 여기 헝가리가 나옵니다. 2019년 2월 정책을 보면은 결혼 시에 4천만 원 대출을 하고 아이 낳으면은 이자 면제하고 둘 낳으면은 원금의 3분의 1 탕감하고 셋 낳으면은 전액 탕감한다고 한다. 넷 이상이면은 평생 소득세 면제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이 20% 증가하고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걸 나경원 부위원장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한 겁니다. 그걸 홍준표 씨는 잊어버렸는지 똑같은 제안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원희룡 당시 후보가 맞수 토론자였는데 직접 지원 정책에 가장 화끈한 사람은 허경영이라고 지적하니까 홍 시장은 허경영 공약은 허황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홍준표 두 사람이 이렇게 설전을 벌린 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9월에도 나의원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및 원전 출산 의혹을 홍준표 씨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당시 조국, 문재인, 민주당 문제에는 눈 감고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공격한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가짜뉴스에 시달리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2019년 9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 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산지법에서 근무할 때 아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저를 희생양 삼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원정 출산, 이중국적 둘 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 출산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우조리원에 대해서는 설립 연월일이 2000년인데 저희 아이가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이라면서 명백히 가짜 자료란 것은 여기부터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정 출산 의혹이 제기된 초기만 해도 상류층의 부끄럽고 더러운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홍준표 씨는 나 전 의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서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여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다. 사과를 해야죠. 이제 원정 출산 의혹을 말끔히 씻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 48명이 연명으로 이 나경원 규탄 글을 올렸는데 48명의 초선 의원입니다. 나는 요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왜 초선끼리 뭉칩니까? 초선은 그러면 재선보다 더 깨끗하다는 뜻입니까? 아니, 초선은 다선 의원들로부터 겸허하게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초선 의원들이 그야말로 윤석열 호위무사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하는 선배들을 막 몰아붙이는 어떻게 보면 하극상적인, 어떻게 보면 홍위병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가장 맹렬하게 대여 투쟁을 지휘했던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씨가 무슨 좌파 정책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배신을 한 것도 아닌데, 정책상의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판장을 돌리면서 나경원 규탄에 나선 이, 더구나 너무나 격하게 선 성명문을 읽어보면서 참 한국의 보수에는 미학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 대부분이 남자인데, 보수는 미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주로 남자의 미학입니다. 보수의 미학은 젠틀맨십이라든지, 한국으로 말하면은 선비 정신이라든지, 일본어로 말하면은 사무라이 정신이라든지, 뭐 미국 서부 시대로 가면은 뭐 결투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남자의 미학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무지 남자의 미학이 없고 남자의 추함만 있습니다. 여기 올린 이름이 48명인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63명이랍니다. 63명 중에 48명이 이거 딱 1개 소대 병력입니다. 1개 소대 병력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그 48명의 이름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언제 계산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나경원 규탄에 나섰던 강대식, 강민국, 구자건, 권명호, 김예지, 김병욱, 김선교, 김명식, 김형동, 김성수, 김희곤, 노영호, 박수영, 박성민, 박정하,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장동혁, 정봉민, 전주혜, 정동만, 정희용, 최영희, 최춘식,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태영호, 홍석준, 황보성이, 한무경 의원 등 4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지도 않는데 나경원 전 의원을 마치 장제원이가 표현했듯이 반윤 우두머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참 가차 없이 그리고 비열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투쟁력으로 종북 운동권 집단과 싸울 수 있을지 하는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감사합니다.